슬픈 곡선을 그리며 이어진 작은 오솔길을 따라 다름박질하듯 떠나온 고향. 고향에도 지금은 겨울입니다. 찬바람이 살속까지 파고드는 겨울이 오면 때 묻은 옷자락을 너풀거리며 눈물 짓던 어머님 같은 그 고향. 캄캄한 밤 호롱불 가물거리는 사랑방 화롯가에 둘러앉아 할머니의 도깨비 얘기를 들으며 고구마와 알밤을 구워 먹고 무를 베어 먹던 그 겨울밤들. 무척이나 썰매를 타고 싶었던 아이들은 마을 앞 논바닥이 꽁꽁 얼어붙기만을 기다렸고, 눈 오는 날이면 신나게 눈싸움도 하고 언덕에 올라가 어설픈 대나무 스키도 탔습니다. 바람이 차고 손바닥만한 햇볕이 토단벽에 쏟아질 때면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앉아 새끼도 꼬고 가만히도 짜며 겨울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농한기였던 그 겨울은 매운 바람만큼이나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겨울은 어쩌면 1년 농사를 다 까먹고 다시 가난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만 같았습니다. 원색의 지붕 위를 전기의 전화선이 달리고 텔레비전 안테나가 치솟아 있는 오늘의 고향 마을. 먼지바람 풀풀 날리던 그 마을길은 반듯한 시멘트길로 바뀌고 콘센트 막사처럼 늘어선 비닐하우스에선 오이, 상치며 딸기, 수박 같은 값비싼 겨울 채소와 과일이 계절을 있습니다. 가난의 기억으로만, 한가로운 향수로만 남아있던 고향의 겨울은 생활의 땀내음이 물씬 풍겨나는 또 다른 병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겨울, 화투장으로 허상을 쫓고 몇 사발의 막걸리에 세월을 한탄했던 그 겨울. 그러나 그나마 질화로에서 구워내는 구운 고구마 냄새와 할머니의 옛날 얘기에 취해 있던 그 고향 겨울의 황홀한 추억들은 꿈인 듯 아른거리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고향 겨울이 생각나십니까? 동지가 가까워오면 낮은 동전만하게 움츠려듭니다. 풍성한 나다를 이고 있던 벼포기는 밑둥만 남은 채 하얗게 얼어붙고, 쿵덕쿵덕 방아를 찧어대던 물레방아도 두꺼운 얼음장 속에 갇혀버립니다. 땅도 얼고 물도 얼어붙은 겨울,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었던 그때 고향 사람들에겐 겨울은 농사의 끝이었습니다. 농한기. 그러나 농한기는 추위와 싸우고 가난과 싸워야 하는 잔혹한 계절이었습니다. 겨울이 닥치면 먼저 온 식구들이 겨우내 먹을 김장을 장만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대로, 부유한 이들은 그들대로 김장을 어김없이 해야 했습니다. 김장하는 날, 집마당은 아침부터 어수선합니다. 작은 마당이 아닌데도 김장거리며 김치도 엎드리며 또 품앗이를 하러 하나둘씩 모여드는 이웃 아낙네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시뻘겋게 버무린 속을 통배추 줄기에 갈피갈피 발라넣으면서도 아낙네들은 매운 배추쌈을 싸서 우물거리기도 하고 손뼉을 치며 웃어대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인지 매운 양념 냄새 때문인지 아이가 울며 보채면 어머니는 그날만은 무 한 조각을 뚝 잘라 우는 아이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뚝뚝하게 생긴 김치독에 가득 담은 김장김치는 이른봄 식초처럼 씌어질 때까지 두고두고 고향 식구들의 반찬거리, 찌개거리, 국거리가 됐습니다. 새해 음력 정월의 장을 담기 위해 매주도 빚어놔야 했습니다.
가마솥에서 푹푹 삶은 콩을 나무 절구에 찧어 방안 아랫목에 놓고 며칠이고 띄웠습니다. 그리고 진흙 같은 누런 메주덩이를 새끼줄로 엮어 안방에도 걸어놓고 마루에도 걸어놨습니다. 집안에선 퀴퀴하고 고약한 메주 냄새가 가시질 않았지만 어머니들은 음식 맛은 장맛이라며 오며 가며 어린애 돌보듯 메주를 살피곤 했습니다. 겨울밤은 끝을 모를 만큼 길고 지리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도 금세 배가 고파진 아이들은 할머니를 졸라 항아리에 깊이 숨겨둔 연시를 꺼내 먹었습니다. 연시는 흘러내릴 듯이 무르익어 불다 못해 할머니 얼굴에 핀 버섯꽃처럼 군데군데가 시커멓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가 둘러앉은 화롯가. 은근한 잿불엔 알방과 고구마가 지직대며 익어갔고 할머니의 옛날 얘기가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무서운 도깨비를 잡아서 묶어놨더니 몽당 빗자루로 변했더라는 얘기. 호랑이가 수수깡에 찔려 수수깡이 빨갛게 됐다는 얘기는 몇 번이고 들은 얘기였지만 언제나 새롭게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얘기를 듣는 사이 고구마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뜨거운 고구마를 입으로 호호 불며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란 듯 건너방 삼촌이 구덩이에서 꺼내준 큼직한 무도 배추뿌리도 깎아서 먹었습니다. 무는 먹기도 푸짐했고 사각사각 목구멍을 잘도 타고 넘어왔지만 먹고 난 뒤에는 괜스레 트림이 넘어오고 배가 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콩찌거리 먹고 무수밥 먹고 굶기가 일이야. 그래서 선부라는 것은 그전에 선부라는 것이 시험자 듣고 굶는 것이 일이야. 맹을 먹고 한 것을 살았어. 요새는 금비를 갖다 집어넣는 게 넌 한마디게 다섯씩이 나는디 그전에는 그런 비료가 없기 때문에 화약이 없어 발달이 안 된 게. 그러니까 넌 한마디게 한 섬 먹고 한 섬 반 먹고 그래요. 그러면 두 가마니 반 세 가마니 요새 말로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 그것을 내 작업자식으로 내놓아야 됐단 말이지. 너무 곡수 주워버리고 나머지 갖고 먹으려니 먹을 것이 있어야지. 아이들은 눈이 쏟아지는 날에도 먹는 타령을 늘어놨습니다. 저 눈가루가 쌀가루면 좋겠다. 시루떡이나 해먹게. 아니야 밀가루라도 좋지. 수제비 해먹게. 눈가루에서 시작된 먹는 얘기는 끝도 없이 계속됐습니다. 눈가루가 쌀가루로 보이던 시절 아이들은 펑펑 쏟아지는 한방 눈을 손에 가득히 담아 입김으로 녹여 먹기도 하고 넓은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편을 갈라 눈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눈이 겹겹이 쌓이면 아이들은 대나무를 잘라 스키를 만들어 산토끼를 잡는다면서 산등성이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진다는 동짓날. 아이들은 설날 기다리듯 며칠 전부터 동짓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새알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어머니의 말에 아이들은 팥죽 그릇을 숟갈로 휘휘 저으며 하얀 새알을 찾아냈습니다. 마땅한 일거리 하나 없었던 겨울 농한기. 마을 사람들은 다음에 농사에 쓸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짜는 일로 무뎌진 손을 놀렸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나와 새끼를 꼬았습니다. 덧셈 뺄셈을 배우기 전에 새끼 꼬는 일을 먼저 배웠습니다. 푸른금을 치듯 발판을 구르면 자동으로 새끼줄을 뽑아내는 신기한 새끼틀도 있었지만 농사를 크게 짓는 부잣집 마당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지프로 만든 가마니조차도 구경하기가 힘들어졌지만 그때는 가마니 짜는 나무틀이 집집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루 종일 가마니 틀에 달라붙어 밀고 당기며 가마니를 짜봐야 6장을 짜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새끼 꼬기와 가마니 짜기는 농한기의 지루함을 달래줄
유일한 부업 아닌 부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을 사랑방은 허구한 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구들을 쥐고 뒹구는 젊은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 일 없는 남자들은 잠결에도 담배를 찾았습니다. 화두장만하게 신문지를 찢어 담배를 돌돌 말아 침을 칠하고 빡빡 빨아댔습니다. 담배 연기보다 신문지 타는 연기가 더욱 독했습니다. 매콤한 연기가 뱃속으로 퍼지면 허기진 배에서는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나이만큼이나 길다란 장죽에 막초라 불리는 담배 잎사귀를 쓸어놓고는 멀리 앉아 화롯불에 불을 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입에서는 찬 기침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 이 겨울을 넘겨야지 하는 단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봄이면 겨울을 해수로 넘긴 노인들의 부음이 이 집 저 집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동네 마당에서 매일같이 유판이 벌어졌습니다. 유판에는 언제나 막걸리가 걸렸고 땅 위에 그린 말판에서는 숨막히는 숨바꼭질이 벌어졌습니다. 젊은이건 나이든 사람이건 한데 끼어들어 유판은 시끌시끌했고 대낮부터 사람들은 벌겋게 술이 올라 있었습니다. 밤이면 바람은 더욱 거세져 음산한 소리를 내며 살인문과 문풍지를 흔들어댔습니다. 그 밤엔 그 바람만큼이나 세찬 노름 열풍이 농한 길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방에 모여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섰다 판을 벌였습니다. 지금이야 플라스틱 화투가 대부분이지만 그때는 세게 쥐면 금세 부러져 석회 가루가 흩어지는 종이 화투였습니다. 좁은 방에는 연신 피워대는 매캐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찼고 알뜰이도 모아놓은 꼬깃꼬깃 탄 쌈짓돈은 솔솔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끝날 무렵이면 노름빛의 파산한 농가가 부쩍 눈에 띄었고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낫으로 검지손가락을 잘라버린 남정네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노름을 하다 보면 화투내를 하다 본다 보면 천만년 10원 내기 20원 내기 하다가 1원 내기 하다가 도배가 커집니다. 커짐으로써 결국은 이제 그 이돈 주돈 취해서 오고 지금 빚을 갚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갚다 본다 보면 폐가망신이 많고 말하자면 참 그 노름에 인이 베키 가지고서 결국 하게 되면 불안해서 쫓기는 적도 있고 그래요. 화두판이 벌어진 다음 날 주막은 의례 아침부터 흥청거렸습니다. 주막 안에는 세수를 며칠쯤은 잊고 지낸 듯한 사내들이 벌겋게 술이 오른 얼굴로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방 안에선 새파란 젊은이가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야 되겠느냐는 푸념도 겨울 한철 나는 재미에 농사 짓는 것 아니냐는 체념의 목소리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들이 빈둥거리는 동안 추운 겨울 여인네들의 고생은 더욱 심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남겨둔 채 먼 산에까지 올라가 땔감을 구해와야 했고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물 한 동이 길어 저녁을 안 치고 나면 온몸이 저려왔습니다. 눈이 그냥 파는데 난구를 하러 가면 난구 할 때 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가씨 나무에 쳐서 해가지고 내려려면 미끄러져 넘어지고 그냥 다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와서 어떻게 또 밥이라고 하려면 뭐 조석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어떻게 끓여서 그걸 조석이라고 먹고 그렇게 하고 살고 또 빨래를 하려면 집에서는 하도 못하고 한참 나가야 해요 빨래를. 그러면 거기 가서 빨래를 물을 끄고 하려면 빨래도 꽁꽁 얼고 사람 손도 얼고 하루 이틀 아니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고 그냥 눈물도 나고 참 고생스럽죠. 옛날에는 그렇게 하려면. 1950년대 매년 20만 호 100만 명의 농촌 인구가 양식이 떨어져 척은 목피로 연명해야 했고
5.16 이듬해인 1962년 겨울에도 양식이 떨어진 채 눈 속에 갇힌 마을에 헬리콥터가 구호 양식을 실어 날랐습니다. 누렇게 부항이 뜬 마을 사람들은 구호 양식을 보고 구세주를 만난 듯 눈물을 흩뿌렸습니다. 피폐하기만 했던 농촌에도 60년대와 70년대 잘살기 운동,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도시에서 안락하게 살겠다고 고향을 떠난 농민들도 많았지만 비닐하우스다 축산이다, 가내 공업 등을 통해 농촌의 살림은 조금씩 나아져갔습니다. 상전 벽해라든가 논밭은 바다로 변한 듯 은백색 비닐의 물결이 넘칠댑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크리스마스철에 맞춰 재배된 탐스런 딸기, 수박이며 여름철보다 3배에서 5배의 높은 값을 받고 팔려나갈 오이와 상치, 시금치, 풋고추 등이 새록새록 자라나고 있습니다. 전천후 농업. 농민들은 이젠 계절을 가림없이 어느 철에나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고 농가 가내 공업 제품들은 외국에 수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사람 방에서 그 새끼나 꼬고 그 시원찮았지. 시방은 이거 참 목장 이렇게 허랴 하우스 허랴 상당히 몇 10배 더 일해요. 그리고 옛날에 어디 쌀밥 먹고 지냈어? 나보통도 보리밥 먹고 살았지. 시방은 쌀밥 먹고 말이야. 1년 내 쌀밥이지 보리밥은 구경도 못해 시골 사람도. 사실이 그런 걸. 농한기. 술과 노름으로 얼룩졌던 농한기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겐 있질 않습니다. 겨울은 더 바쁜 계절이 돼버린 것입니다. 할 일 없이 윷놀이판이나 화투판을 전전하다가 막걸리 몇 사발에 추위와 허기를 마비시켰던 그 겨울. 그러나 화롯불에 알밤과 고구마를 구워내던 할머니의 나지막하던 목소리와 새끼를 타고 내려오던 메주덩이의 매쾌한 내음. 이제 나흘 뒤면 우리에게 올 동짓날. 새알 팥죽 헤아림 같은 기억은 불과 10년 세월에 묻혀 우리는 낯선 타양인이 돼버렸습니다. 해서 어쩌다 고향을 가도 우리가 원하는 시원한 식혜 대신 커피 대접을 받는 까닭이 겨울 고향을 잃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 밤차를 타고 그 고향에 가고픕니다.